박정영의 코칭 살롱. 너에게 질문을 던진다. 행복한 삶으로의 변화와 성장을 돕는 따뜻한 봄, 새로운 봄, 여러분의 봄 코치 이재경입니다. 전국민 1인 1코치 프로젝트 코칭 살롱의 마담, 영원히 영 할 것 같은 영코치 박정영입니다. 네, 박정영의 코칭 살롱 너에게 질문을 던진다가요. 저희 3월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벌써 6개월이나 됐습니다. 우리 자축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야? 처음에 굉장히 긴장도 많이 하고 두근두근 네. 설레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좀 익숙해졌어요. 그렇죠? 네, 훨씬 좀 사전에 뭐랄까 긴장이나 네. 이런 것들이 훨씬 좀 덜해진 자연스러워졌죠. 것 같고, 네, 자연스러워졌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그 6개월을 정리하면서 6개월 동안 두 가지 테마로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진로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알아봤었고, 두 번째로는 소통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네, 기억나시죠? 네. 매번 심쿵 질문 준비해 주시느라고 엄청 맞아요. 고생하셨는데 고민 많이 하셨는데 고민 많이 하고 힘들었어요. 네, 제가 애쓰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가을 특집으로 특별히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팟캐스트를 왜 하게 됐을까라고 봤을 때 사실 코칭이 너무 좋지만 일반인 분들은 사실 코칭을 잘 접할 기회도 네. 적고 또 잘 모르시고 그쵸. 해서 저희가 전 국민 1인 1코치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특별한 분을 또 초청을 했죠. 네, 저희가 그 하나는 팟캐스트를 하는 거였고요. 또 다른 하나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다음 카카오 스토리 펀딩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네. 일반인 분들에게 코칭을 알리는 네,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저희가 1월부터 했는데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 서비스 자체가 9월달 네, 맞아. 이번 클로징이 달로 돼요. 네, 맞아요.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함께 막을 내리게 됐는데 마무리하면서 그 카카오 스토리 펀딩을 전체 PM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해주셨던 성현정 코치님을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맨날 메일로 뭐 해주세요. 막 이렇게 리어드 전달해주시고 막 이랬었는데 오늘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직접 뵈니까 되게 색다르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현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CIT 코칭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또 카카오 스토리 펀딩 안에서 코치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오니까 기분이? 맨날 저희 팟캐스트 녹음 되고 편집된 것만 듣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네. 이런 분위기에서 진행을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색다른 경험할 수 있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지금 그 스토리 펀딩 전체 PM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코칭 프로젝트. 네, 그래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 스토리 펀딩에서 코칭 프로젝트가 올해 1월부터 이제 진행이 쭉 돼서 사실 주제도 되게 다양하게 진행이 됐었어요. 성현정 코치님 한번 그 주제 어떤 걸로 진행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되게 다양한 시행착오들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작지만 위대한 습관 만들기라는 습관부터 시작을 해서 40대 퇴사 이후에 무엇을 이런 주제도 했었고요. 네. 또 사춘기 자녀를 맞아요. 두신 부모님들의 네. 고민도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고자 그런 주제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저는 그게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출근하기가 죽기보다 지금 나를 위한 코칭. 네, 초반에 굉장히 폭발적인 네. 반응을 펀딩으로 기억이 나네요. 네. 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주제로 코칭을 진행을 했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신청을 해주셔서 코칭 경험을 또 하셨고 또 정말 많은 코치님들이 또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마지막 주제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성 코치님이
코칭을 받으셨던 분들을 네.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리얼 보이스를 직접 듣고 그쵸. 오셨기 때문에 그거를 오늘 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코치님들에게는 대중이 코칭을 어떻게 생각하나의 네. 갭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일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일반인 분들은 코칭이 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의 갭을 또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기대되는데요. 네. 네. 송 코치님 기대됩니다. 네. 아우, 네. 저도 기대됩니다. 인터뷰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나요? 네. 일단 인터뷰 대상은 제가 카카오 스토리 펀딩 참여하시는 코치님들에게 저희가 스토리 펀딩을 통해서 코칭을 조금 더 쉽게 알리고자 코칭을 받으셨던 분들의 인터뷰를 요청을 드리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코치님들이 또 코칭을 실제 진행하셨던 고객들 중에서 추천을 해주셨고 제가 지금까지는 총 8분 인터뷰를 했고 앞으로 한 6명 정도 더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하셨던 분들이 코칭 받으셨던 분들이 주로 어떤 주제로 코칭을 받으셨던 분들인가요? 일단 습관 쪽으로 받으신 분들은 거식증 때문에 식이장애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청소 습관을 만들고 싶은 분들, 네. 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책 읽는 습관을 들이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저도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상의 소소한 습관들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습관이 아닌 일반 코칭을 하셨던 분들은 돈 관리 문제를 코칭으로 받으셨던 분도 있고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조금 더 나를 지키고 싶다 하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원래 다니던 곳을 그만두시고 창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코칭을 받으셨던 분도 있었어요. 네. 우리가 조금 이제 설명을 조금 더 추가로 드릴 게 필요할 것 네. 같은데요. 그러니까 습관 코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카카오 스토리 펀딩에서 방법적으로 총 5번의 코칭이 진행이 됐었는데 약 한 달간 진행이 됐고요. 예, 첫 번째랑 마지막은 조금 코칭 시간이 이제 1시간 반, 1시간 전화로 진행이 됐고 예, 첫 번째 코칭에서는 이제 이런 주제와 관련돼서 본인 스스로에게 매일 던지고 싶은 질문들을 이제 3개 정도 만들어서 다음 코칭 일주일 이후에 받을 코칭 그 전에까지 매일 그 질문들을 카톡으로 받는 형태로 네. 진행이 됐었죠. 예, 우리 이재경 코치님도 코치로 네.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예, 코치로서 그렇게 습관 코칭을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이게 지금 뭐 돈 관리, 청소 습관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셔서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저런 습관을 만들겠다고 돈까지 주면서 코치를 고용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습관들이 고객분들에게는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는 습관들이셨어요. 예. 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함께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질문을 저희가 드리면서 같이 그 습관이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함께 파트너 역할을 해드린 거죠. 네. 그랬더니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으셨고 지금까지도 그게 한 달 동안 저희가 이제 함께 하다 보니까 물론 카톡으로 주고 받은 거라도 이게 굉장히 좀 정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저 잘하고 있어요, 코치님. 그래서 연락을 주시기도 하고 좀 실행력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걸 코치로서도 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네. 네. 사실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한 번 하고 습관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삶에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내 삶에서 뭐가 반복된다는 거는 그거는 내 삶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제가 되게 작을 수도 있지만 그게 또 한 사람의 인생에서 영향을 미치는 건 되게 클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처음에 거식증이 먼저 나왔잖아요. 제 고객님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드려도 되나요, 코치님? 네.
네. 원래 이제 우리가 인터뷰를 할 적에 이게 요번에 연재글로 나가는 네. 거기 때문에 사실 공개 여부를, 여부를 이미 네, 말씀드리고 동의를 구하여서. 드렸던 부분이라서 네. 한번 거식증은 사실은 참 본인한테는 되게 힘든 것 그럼요. 같은데 그분의 스토리를 이야기. 조금 네. 해주시면요. 저는 아직도 이분이랑 인터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 어떻게 코칭을 받았냐고 여쭤봤을 때 그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자기가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봤는데 3일을 넘기지 못하고 매일 실패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를 자책하는 시간이 너무 많았었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습관 코칭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런 케이스이셨어요. 그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진짜 다 해본 거예요. 뭐 돈을 내고 어디 다녀보기도 하고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혼자서도 해보고 근데 계속 안 되니까 자꾸 자기 탓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다들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포기하고 이게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 하는 심정으로 맞아요. 네, 신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어떻게 스토리 펀딩 코칭을 신청하게 되셨나요? 이분도 코칭이라는 걸 전혀 이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있었다가 스토리 펀딩 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것도 있네. 나 이거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신청할 때도 저희가 아무리 글을 쉽게 풀어서 놓았지만 네, 사실 코칭이 뭔지 모르고 신청을 해봤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참 우리가 그 스토리 펀딩에 이제 코칭을 안내하는 글을 적을 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좀 안내드릴 수 있을까 설명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하면서 맞아요. 했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손에 잡히지 않는 뜬구름 잡는 얘기로 전달이 되는 거 참 안타까워요. 근데 네. 요번에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그 실제 사례를 연재글로 올렸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대중한테 좀 더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라는 네. 좀 기대도 되네요. 네. 네. 그분이 그런 이제 그 습관 코칭 받으시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변화? 어떠한 액션들이 있었을까 궁금하네요. 그 아까 이재경 코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첫 시간에 질문 3개를 만들고 매일매일 카톡을 보내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첫 시간에 어떤 질문을 만드셨는지 여쭤보니까 오늘 기분은 어땠어요? 라는 질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인터뷰하면서 약간 이해가 안 돼서 거식증 습관을 고치고 싶다고 하셨는데 왜 기분을 물어보는 질문을 하셨어요? 라고 그러니까 하니까 본인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네. 그 코치님이랑 코칭을 하면서 자기가 기분 변화에 따라서 먹는 걸 조정하는 게 달라지고 또 폭식을 하고 났을 때 그 기분을 자기가 캐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질문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전혀 관련 없는 중요하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 나한테 매일 이런 기분을 물어봐주고 자기가 대답을 해야 되고 나의 카톡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됐었다고 해주셨어요. 네. 이재경 코치님이 네. 직접 코칭을 하셨는데요. 하시면서 이재경 코치님은 어떠셨는지. 또 표정 아련해지셨어요. 듣고 싶네요. 목소리 다시 듣고 싶네요, 고객님.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고, 이제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겠지만, 나중에는 제 카톡이 오는 걸 기다리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는데 이게 끝나고 나서도 본인이 그 일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쓰면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제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해주셨던 말씀이 제일 좀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나본 방법 중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고 네, 말씀을 하시면서 그전에는 굉장히 좀 마음도 많이 힘들고 또 자책도 하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코치님이 공감해 주셔서 좀 자기를 사랑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너무 그런 코칭 중간에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나 자신인데 그동안 되게 힘드셨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더라고요.
있다고 네. 하시면서 조금씩 네, 변화를 많이 보이셔서 저도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고객님이세요. 네. 네. 사실 코칭이 유사한 다른 방법과 달리 파워풀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해답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더 갖는 거, 네. 예, 자존감을 올리는 거 사실 이런 거잖아요. 정말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워낙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코칭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저와 같이 만든 인생의 어떤 북극성 같은 말이 있거든요. 네. 그거하고 3가지 질문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사를 집을 옮기신다고 했거든요. 네. 인테리어를 새로 할 때 그거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실에다가 놓겠다. 네. 그리고 저랑 맨날 카톡을 제가 보내드렸던 그 시간에 알람을 맞춰서 그 질문을 자기한테 스스로 이렇게 보내겠다라면서 굉장히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들로 이걸 이어가시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기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우리 성 코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안 해본 게 없다. 그러니까, 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그러니까 사실 열심히는 그때도 하셨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재경 코치님께서 습관 코칭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코칭에 물론 우리 코치로서 코칭의 파워를 알지만 그분이 진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그분한테 좀 달리 워킹 됐던 거, 예.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코치죠. 제일 중요하죠. 네. 갑자기 코치죠라고 했더니 전 잠깐만 좀 기다려 보세요. 성 코치님, 예, 그분이 얘기하는 이재경 코치님은 어떤 너무 어떻게 표현이 됐나요? 네, 살짝 지금 그죠 옆구리 찔러 별 받는 거. 네. 제가 인터뷰하신 분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드린 질문이 코칭을 해주셨던 코치님이 어떤 코치님인가요? 다른 분에게 소개시켜준다 뭐라고 해주시겠어요? 이런 질문을 다 드렸어요. 근데 이 인터뷰를 해주신 그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길게 네, 모든 질문을 통틀어서 가장 길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대로 조금 읽어드리면 저에게는 막막한 앞날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걱정과 잘해왔다라는 격려도 저 스스로를 위로했을 뿐이었지 누군가에게 듣지는 못했거든요. 라고 해주시면서 이재경 코치님께서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경 코치님이 함께 해주신 네.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코치죠라고 했던 건 저를 얘기한 게 아니라 코치라는 파트너를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네. 제가 좀 부끄러워져서 네. 근데 이런 고객님들 특히 습관 코칭을 할 때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대답 중에 하나가 정말 너무 오늘은 귀찮아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코치님이 보고 계신 것 같아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분명히 혼자였으면 안 하고 오늘은 쉬어야지 자기랑 타협하고 이러면서 점점 이 코칭이 이 습관이 뛰어넘게 되거나 어느 순간에는 내가 뭘 하기로 했었는지 목표도 잃어버렸을 텐데 옆에서 같이 목표도 계속 상기시켜주고 응원해주고 하는 파트너가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그 코치의 역할로 더 실행력이 높아지고 가능하지 않았을까. 네. 또 인터뷰를 해주셨던 다른 분들이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기가 이런 것들을 혼자서 했으면 일주일을 할 수 있었을 거래요. 근데 코치님이랑 하니까 2주, 3주, 한 달까지 할 수 있었고 혼자 했으면 디딤돌을 하나를 건널 수 있었을 텐데 코치님이 옆에서 잡아주니까 하나를 건너고 또 하나를 건너고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으면 그냥 같이 있어주고 해주는 거 그냥 하면 되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도 아무나 같아요. 그냥 데려다가. 그죠? 근데 왜 코치여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은 뭐라고 혹시? 네. 또 이렇게 함께 해주는 거 외에도 뭐 좀 코칭의 힘을 느끼는 거? 인터뷰 해주셨던 분들이 코칭의 가장 큰 힘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든다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혼자서도 충분히 변화를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지만 코치가 계속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고 그러면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길러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모든 인터뷰 대상자분들이 코칭 처음에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너무 힘들었다고 자꾸 나한테 질문을 하는데 자꾸 나의 인생에 대해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코칭을 거듭하다 보면서 그 질문에도 익숙해지고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그 생각들이 정리가 되니까 행동으로 나오고 변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죠. 과정이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카카오 스토리 펀딩에 이제 그 코칭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코칭 끝나고 나면 설문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코칭을 통해서 스스로 안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는가라는 질문을 해요. 근데 최근까지 퍼센테이지가 예스 퍼센테이지가 한 몇 퍼센트 정도 됐나요? 지금까지 98%. 네. 그럼 거의 모든 분들께서 네. 내 안에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코칭을 통해서 경험을 하셨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는 코칭의 힘이 아까 생각하게끔 해줬다. 결국에는 생각을 통해서 내 안에 해답이 있다. 결국에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해보네요. 네. 사실은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줄 수 없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그 어떤 문화적인 환경이라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좀 더 의존하면서 좀 내 삶을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줄 수 있을 것처럼 도움을 자꾸 받거나 외부에서 답을 자꾸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코칭을 통해서 그 안에 해답은 결국 내가 갖고 있고 그 내 삶의 주인공은 나다, 주인은 나다라는 걸 경험하게 되면 그 힘으로 또 앞으로도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 수 있는 힘이 또 기반이 닦여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하면 할수록 들어요. 네. 그리고 사실 또 그 코칭을 처음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코칭을 전화로 받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낯설어 하시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참여하셨던 코치님으로 어떠셨어요? 그 반응들이. 처음에는 일단 1시간 동안 처음 알지도 못하는 코치님이랑 어떻게 무슨 얘기를 도대체 하지? 라면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끝날 때에는 1시간이 너무 빨라요. 1시간도 부족해요. 이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서 입이 터지시는 거죠. 그동안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이제 코치분들이 끄집어내 주시고 생각할 수 있게 자극해 드리고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전혀 걱정하거나 긴장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네. 그 역할은 코치들이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경험을 안 했던 거라서 좀 낯설기도 하고 긴장도 하시겠지만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우리가 보통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내면을 자꾸 본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게 전화로 되는 건지 면대면으로 되는 건지 별로 그거는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거죠. 어떤 고객님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 말만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네. 그럴 수 있죠. 이렇게 하다 보면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본인의 어떤 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끝나실 때는 그냥 다 할 걸 그랬다 후회되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인터뷰했던 분 중에 스토리 펀딩을 통해서 코칭을 받고 코칭이 너무 좋아서 이제 코치 자격증까지 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말씀해 주시길 처음 코치님한테 전화 오고 5분까지는 나 이거 환불 신청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 왜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지? 라고 하면서 되게 불신에 가득 차서 끝나자마자 환불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벌써 1시간 반 동안 자기가 엄청 떠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전화로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 안 가지시고 신청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고객님 아니시죠? 맞습니다.
맞나요? 네. 아, 그런 생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또 우리 다른 또 코칭 받으신 다른 분도 한번 우리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또 어떤 분이 또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성코치님? 저는 습관 한 사례를 더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습관으로 코칭을 받으셨던 분 중에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네, 한 코치님에게 계속 받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이분은 워킹맘이신데 워킹맘 분들의 모든 고민이 나만의 시간을 갖기. 네, 이게 너무 힘들어서 혼자서는 맞아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코칭을 받기 시작했다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재밌는 장치를 해놓으신 게 그 미션을 정하고 성공을 하면 이분이 아이폰 X를 사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사셨는지 이 궁금하다. 기간을 정해놓고 네. 날짜별로 n분의 1을 해놓고 돈을 네, 미션을 성공하면 금액도 굉장히 정확해요. 하루에 53,330원씩 네, 통장에 이체를 하는 또 미션을 스스로 거셨더라고요. 그분 엄청 대단하신 분이네요. 지금 코치님이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네, 이분 결국 아이폰 X를 구매를 하신 것 같고 이분은 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7개월 동안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만든 습관으로는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나서 책을 읽음으로써 나만의 시간을 갖는 습관을 갖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계속 또 이어서 코칭을 네. 계속 받고 계신 거고요. 네,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나 이거 꼭 하고 싶어 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습관을 만들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첫 출발에서 저는 그 차이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코치를 고용할 거냐 말 거냐. 저는 그게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되는 거죠. 예. 물론 그걸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방법 중에 하나, 그러니까 나 스스로에게 투자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코치를 고용해서 내가 이거를 시작할 거냐 말 거냐, 이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결과는 되게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항상 망설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되게 작은 거지만 워킹맘한테 나만의 시간을 갖는 그럼요. 것처럼 소중한 맞아요. 게 없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되게 폄하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까지 하는데 내가 돈을 써야 돼. 돈을 써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되게 의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책을 난 쓰고 싶은데 쓸까 말까? 근데 일단은 코치를 고용해서 스타팅을 하는 거죠. 논문을 쓸까 말까? 예. 근데 제 예전에 고객 중에 한 분은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을 몇 년째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고용함으로써 이제 일단 스타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그의 논문을 쓰셨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네,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할까 말까 했을 때 계속 할까 말까를 계속 몇 년째 우리는 하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근데 그 스타팅이 코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도 그 코칭을 받기 전에는 죄책감이 많이 들었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에너지를 잃어버린 상태였다고 해주셨어요. 근데 코칭을 받으면서 회복 탄력성도 많이 스스로 생겼다고 직접 표현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전에는 좀비 같았던 인생, 그러니까 그분이 비유하시길 자동 운행 장치에 자기가 맡겨져서 그냥 좀비 같은 하루하루를 살았다면 코칭을 받고 나서는 이제 그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주도적으로 스스로 만드는 삶을 살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워킹맘에게 책 읽기 30분일 수 있지만 이거 하나로 정말 인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우리의 삶 자체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단순히 그 습관만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표현이 와닿네요. 좀비 같은 인생에서 주체적으로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네.
맞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의 삶이 그 전에는 약간 회색빛으로 다갔다면 저도요. 지금은 되게 컬러풀하게 그런 느낌이 무지개가 떠올랐어요. 네, 네. 되게 선명한 그러니까. 그런 컬러들이 느껴지네요. 네. 아까 인터뷰 했을 때 습관을 하셨던 그 고객분들을 되게 인터뷰 많이 하셨는데요. 습관은 말고 또 다른 주제로 또 인터뷰 하셨던 분들도 계셨었는데 어떤 분이 기억에 남나요? 일단 제가 크게 기억에 남았던 분은 두 분이에요. 두 분 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여성분들이었고, 한 분은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방법을 좀 해결하고 싶다고 이분 1년 정도 코칭을 받았던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지금은 개인 로펌을 가지고 계신데 이전에는 대형 로펌에서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처음엔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구나 하고 코칭을 틀어서 창업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이분들은 카카오 스토리 펀딩에 참여하신 분들이 아니시고 그러니까 되게 장기로 코칭을 받으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코치님들한테 장기로 코칭을 받으시고 이제 코치님들이 추천하셔서 인터뷰를 받으신 거네요. 네. 일단은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이 돼서 코칭을 받으신 분은 어떻게 코칭을 신청하게 되셨나요? 그 인간관계 이슈로 코칭을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상담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이 끝나가거나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얻은 에너지를 가지고 코칭을 신청을 했다고 해주셨고요. 근데 이분은 제가 어떤 시도들을 해봤냐고 물어봤을 때 이분도 되게 관련이 없는 거였어요. 혼자 카페에 가서 책 읽기, 서점에 가기 이런 것들을 액션 플랜으로 세우셨더라고요. 인간관계 이슈인데 이분은 그 인간관계 속에서 휘둘리지 않고 내가 중심을 잡으려면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 또 나를 지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았지만 나 스스로에 대해서 투자하는 이런 시간들이 나를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준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코칭을 통해서 또 그런 걸 발견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상태가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지금은 이분이 인터뷰를 하셨던 날도 사실 되게 기분이 안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기분이 안 좋거나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방에 가만히 앉아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우울해 이 생각만 하다가 울고 자고 술 먹고 이렇게 끝이었다고 했는데 그날도 내가 이렇게 우울하다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지 않을까 하고 내가 우울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발견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찾고 그다음에 행동하는 것까지 갈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그 로펌이라고 했는데 확 쏠리네요, 관심이. 변호사님. 네. 처음에 이분 주소를 받았을 때 강남역 그 가장 큰 대로 있잖아요. 거기 있는 주소를 주셔서 뭐 하는 분이신가 하고 갔는데 기존에 대형 로펌에서 일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을 하는 게 너무 재미가 없고 시키는 일만 하고 일을 하면 할수록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자기 시간이 없다고 느끼셨대요.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코칭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다른 분의 추천을 받으신 거네요. 처음에는 그 안에서 일을 어떻게 더 잘할까 하다가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서 바로 하루아침에 로펌을 그만둔 게 아니라 천천히 하나씩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부동산은 어떻게 알아볼 건지, 이름을 내건다면 어떤 이름을 내걸 건지, 또 서류는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코칭 액션 플랜으로 세우면서 거의 1년 동안 로펌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로펌을 만들게 되는 계기로 코칭을 시작을 하셨고 지금도 계속 코칭을 받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코치님은 그런 전문가신가요? 뭐 이렇게 건물을 알아보고 이런. 코치님은 전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시고요. 네, 이 분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액션 플랜들도 그 고객님이 다
생각해서 실제로 행동했던 부분들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약간 유도 질문 같았는데요. 그러니까 코칭은 사실은 그런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본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직접 알아보고 찾는 거는 이제 코칭 받으시는 분이 직접 하실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대체 코치는 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재경 코치님, 코치는 뭘 하는 사람인가요? 저희는 뭘 하는 사람일까요? 질문을 하는 사람일까요? 네. 저희가 이게 단순히 질문을 드리고 스스로 할 수 있게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질문의 어떤 수준이랄까 할까요? 그 생각을 자극하는 질문, 그 고객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트레이닝을 받고, 고민을 하고, 고도의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스스로 해야지 그 주인의식이 생기고 자발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코칭의 코어가 아닐까. 네. 그런 힘을 길러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또 코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동기 유발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동기라는 거 하는 자체가 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이거를 작동하게끔 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워서 많은 쪽에서 뭐 동기 부여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작동하게끔 해주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당나귀를 물가로 데려가는 거에서 채찍질하는 거. 이제 이거는 뭐 거의 뭐 지금 현재는 사용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정말 좋은 거는 당근을 주는 거야라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외적 동기부여인 거고. 근데 물가로 가려면 사실은 당나귀가 목이 말라야 가는 거.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바로 코칭이지 않을까. 근데 사실 우리가 제일 쉬운 방법은 뭔가요? 이렇게 앞에 주는 거잖아요. 사탕도 주고 이런 부분들. 근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스스로 가게끔 하는 거는 전문 코치만 한다는 아니지만 전문 코치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주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 동기 부여라는 말 자체가 이 동기라는 건 내 안에 있는 건데 부여라는 건 밖에서 주는 거잖아요. 네. 주어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좀 어떤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동기 유발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고도의 훈련을 받아서 고객님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 쉽게 얻은 방법은 길게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네.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힘, 이게 코칭의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그 성코치님, 추가적으로 혹시 또 더 공유하고 싶으신 거? 인터뷰 내용 중에? 인터뷰 내용 중에 제가 또 공통적으로 질문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코칭을 이제 이분들은 받아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코칭을 모르는 사람한테 코칭을 어떻게 소개해 줄 수 있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다들 똑같이 이게 말로 하긴 되게 어려운데 좋기는 좋은데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직접 받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건 스스로 생각을 하게 하고 계속 나한테 질문을 해주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해준다라는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코칭에서 뭐 하는 건데?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라고 하니까 일단 직접 받아보시고 일단 1시간 직접 받아보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라고 해주시더라고요. 네. 사실 현장에서 저희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 코칭이라는 용어에 좀 오해가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것이라는 거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코치님들이 좀 더 다가가야 되고 이번에 그 스토리 펀딩을 통해서 코치님들도 코칭을 소개하고 코치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또 많은 또 자각 어웨어니스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었나요?
이제 코치의 입장에서 코치들이 생각하는 코칭과 고객들이 생각하는 코칭에는 정말 많은 현실의 갭이 있구나. 맞아요. 라는 거를 정말 많이 느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요. 코치들이 코칭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불친절함이랄까요. 네, 이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네. 대중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그 갭을 줄이는 노력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코치들은 코칭이 너무 좋으니까 그쵸. 예, 이 코칭을 왜 안 받지라고 하지만 이제 코칭 대중화를 위해서 우리 코치들도 앞으로는 좀 더 코칭을 받는 고객의 입장에서 코칭을 어떻게 셀링할 것인가 이 부분에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송 코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정말 시간이 빨리 가네요. 여기 있으니까. 네, 너무 짧은 시간이라 아쉽지만 그래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카카오 스토리 펀딩을 통해 코칭을 받으셨던 분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나눌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성 코치님한테 카카오 스토리 펀딩이란? 저에게 카카오 스토리 펀딩이란 이건 방송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저에게 카카오 스토리 펀딩이란 저도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코칭을 어떻게 하면 쉽게 팔 수 있을까, 매력적으로 할 수 있을까. 혼자 고민했다면 아마 이만큼 성장하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존재입니다. 네, 저희가 요즘에 그 얼마 전에 종영했던 하트 시그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는 다 이렇게 보이지만 서로 그 시그널을 주고받는 것들이 양방이어야 사실은 뭐 사랑도 성사되고 네. 모든 게 성사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시그널이 서로 주파수가 맞지 않고 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고 대중의 입장에서 코칭을 생각하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 사이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가시기 전에 네. 마지막 미션입니다. 미션도 왜냐하면 있어요. 네. 그렇구나. 제가 식품 질문 오늘 안 던지는 대신으로 왜냐하면 이번에 1월달 올해 1월부터 시작했던 그 카카오 스토리 펀딩이 이제 9월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프로젝트만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 펀딩이라는 서비스 자체가 그쵸. 종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성 코치님께서 마지막으로 준비하셨던 스토리 펀딩의 그 주제가 두 가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고 하나는 생각 탈출 액션이라는 주제로 20대, 30대 분들 중에서 맨날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면대면 코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월 달부터 진행해왔던 습관 코칭을 아주 작지만 확실한 습관 만들기라고 마지막 펀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습관은 5번의 코칭과 30일의 카톡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간증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들어와서 또 좋은 코치님들 픽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생각 탈출은 또 새로운 시도도 하셨잖아요. 네. 생각 탈출은 저희가 전화 코칭만 기존엔 진행을 하다가 처음으로 직접 코치님과 만나서 코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어요. 또 페이지 들어오시면 코칭 가능 지역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인천도 있으니까 네, 맞는 지역과 코치님 선택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9월로 종료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홈쇼핑 분위기인데요. 네, 오늘 카카오 스토리 펀딩의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담당해 주셨던 CIT 코칭 연구소의 연구원 성현정 코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렇게 어떠셨나요? 예, 영 코치님은. 네. 일단 그 1월부터 열심히 리딩 해주신 그 성현정 코치님께 너무 고맙고 네. 또 이렇게 잘 마무리가 이제 되어가고 있어서 되게 뿌듯하고요. 우리가 뭐 작지만 이번 카카오 스토리 펀딩을 통해서 우리가 대중을 향해서 우리가
만큼 저는 같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의미를 두고 싶고요. 우리가 오늘 특집으로 마련을 했는데 특집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았을까? 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 스토리 펀딩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용기를 내서 신청을 해주셨던 많은 고객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문득 보고 싶어집니다. 네. 그래서 저희와 함께 또 한 마음으로 코칭을 널리 알려주고 계시는 고객분들께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네. 자, 박정희의 코칭 살롱 너에게 질문을 던진다. 이번에는 특집으로 저희가 꾸며봤습니다. 카카오 스토리 펀딩을 통해서 대중화 프로젝트가 어떤 성과를 거뒀고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를 성현정 코치님을 통해서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저희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눌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